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은 언제쯤 오는 걸까요? 코로나19 백신만 맞으면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 녀석들이 지금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알파로, 델타로, 베타로, 감마로 변이를 하면서 계속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이게 끝나긴 끝나는 걸까? 코로나19가 끝난다 해도 비슷한 게 또 오는 건 아닌가? 그러면 마스크를 평생 끼고 살아야 하나? 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이 드는 거죠. 이 근본적인 질문에 답을 주실 분 오늘 뉴스쇼에 모셨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학자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교수 스튜디오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 험난한 코로나 시대를 교수님은 잘 버티고 계십니까? 네, 그래도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습니다. 오늘 모습이 건강하세요. 네, 뭐 다행입니다. 열심히 걷고 다니고 그래서 건강합니다. 네. 아니 교수님, 그 생물학 중에서도 진화 생물학을 전공하셨다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뭐 알파, 델타, 감마, 람다 막 변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변이지만 걔네들 입장에서는 이것도 일종의 진화인 거예요? 맞습니다. 걔네들끼리 지금 경쟁적 진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득세할 건가? 호모사피엔스라는 숙주 집단을 향해서 네. 걔네들이 지금 공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가장 시장 점유율을 높일 것이냐. 그 경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요. 시간이 가면 뭐 감마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엡실론도 나올 거고 뭐도 나올 거고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연은 시간만 주면 끊임없이 다양화하는 곳이거든요. 가만히 있질 않으니까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계속 다른 모습으로 변이하고 그런 변이들이 많이 쌓이면 새로운 종이 되고 막 이게 이제 자연이니까요. 예.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이제 누가 득세를 하는가 하는 것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변이들끼리 성공하는 놈이 있고 뒤로 밀리는 놈이 있고. 근데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만 경쟁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우리 인간하고 공진화를 해야 되거든요. 일종의 밀당이요? 밀당을 해야 되는 거죠. 저희를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면 저희는 이제 크게 방역을 할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병원체는 두 가지 속성을 함께 갖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 속성. 예. 네. 전파력하고 이른바 감염력하고 네. 치명성하고 독성, 독성하고 치명성. 이 두 개가 절대로 같이 가지 못합니다. 왜? 너무 독하면 우리가 집에 누워서 밖에 못 나가니까. 아파서 못 나가니까. 전파를 못 시키잖아요. 심지어는 숙주가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면 중환자실에 갇혀서 그렇죠. 다음 사람한테 전파를 못 시키죠. 예.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걔네들끼리의 경쟁적 진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들하고의 공진화 상황에서도 네. 약한 놈들이 슬슬 이제 득세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강하면 한동안 확 득세했다가 사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 참 좋은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전파력과 치명성, 전파성과 독성은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다. 네. 이거는 공진화 상황에서 받아주는 우리 인간 쪽에서 너무 느슨하게 놔두면 사그러들던 독한 놈들이 괜찮네, 우리도 할만하네. 그래서 걔네가 다시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예외는 있군요. 그러니까 지네들끼리의 경쟁도 있고 우리와의 밀당도 있고 요 사이에서 누가 득세하느냐. 이걸 마냥 풀어줄 수도 없고요. 사실 진화생물학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델타 변이는 이게 진행 과정이거든요. 감염력은 되게 센데 아마도 지금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서 뭐라고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아마도 독성은 좀 약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런 얘기 지금 1년 내내 들으셨잖아요. 언젠가는 감기처럼 된다. 감기처럼 돼가는 과정. 당연한 과정 중에 아마 하나일 건데 근데 그런 얘기를 저 같은 사람이 쉽게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사람들이
쉽게 그래? 볼까봐. 감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막 돌아다니시면 그건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이 공진화 요 상황에서 네. 센 놈들이 다시 득세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두 가지를 우리도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네.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계속 얘들이 변이를 하니까 우리 코로나19 절대 종식 안 되고 절대 마스크 못 벗는 거 아니야? 그렇게 절망적인 건 아니다. 다만 근데 표현을요. 네. 종식이라는 표현은 안 쓰는 게 좋아요. 종식은 애당초 불가능해요. 자연계에서 종식이라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류가 지금 바이러스를 상대로 우리의 존재 역사 내내 밀당을 했는데 네, 네. 우리가 상대를 종식시켜 본 거는 딱 하나. 어떤 거예요? 천연두. 천연두밖에 없어요. 바이러스 하나밖에 우리가 성공시킨 게 없어요. 아니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거 다 끝났다고 하잖아요. 다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예. 지금도 있습니다. 다만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병을 일으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천연두도 사실은 몇몇 실험실에서 갖고 있습니다. 천연두 바이러스를 연구를 하기 위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를 정말 놀래켰던 신종플루 같은 것도 이제는 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걱정을 안 할 뿐이지 다 있는 거고. 네, 자연계에 아직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계에 있는 누군가를 완벽하게 깡그리 없앤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뭐 마스크 절대 못 벗어 이건 아니고 그 차원은 아니죠. 언젠가는 변이를 거듭하는 어느 순간 즈음에는 우리 매년 겨울에 독감 주사 맞으면서 뭐 맞아도 걸린 사람은 또 걸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겨울 보내듯이 그런 식이 될 거다.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군요. 네. 자, 그런데 변이를 거듭하다가, 그러니까 즉 그들 입장에선 진화를 거듭하다가 어떤 결정적인 대진화가 오면 그땐 또 새로운 종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감염병? 뭐 사실은 우리 생물학자들이요. 종이 실제로 존재하느냐를 놓고도 싸움하거든요. 그건 무슨 뭐 말이지? 우리도 있고 침팬지도 있는 거 보면 분명히 종이 다른 종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예. 근데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변이를 거듭하다가 어느 날 이 변이가 전에 처음 나왔던 거랑 너무 많이 다르네. 그러면 어느 순간 다른 종이라고 합시다라고 우리가 합의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요. 그들끼리는 지금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를 상대로 나 다른 종이야 이러고 뻐갤지도 모릅니다. 그 사람이 정하는 거군요. 사람이 정한다고 보는 것도 일리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실제로 침팬지와 우리가 분명히 다르지만 예. 침팬지와 우리 사이에 예전에 존재했던 여러 또 변이들이 있을 테니까 아하. 그런 거는 그러면 어디다 선을 그어야 되느냐 쉽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숫자로 따지자면 1하고 2하고 분명히 다르지만 네. 요 생태계에서는 그게 딱 잘라갖고 그렇죠. 얘기할 수가 1.8도 없다. 있고 1.679도 있고 뭐 이러니까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백신으로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백신으로 커버가 안 되는 그 정도 순간이면은 이제 종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할 네. 수도. 아니 사실은 전염병이 돈 게 이게 처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과거부터 전염병이 대유행하던 시기가 많았습니다. 뭐 스페인 독감이니 사스니 메르스니. 근데 발생 주기, 대유행의 발생 주기가 짧아지는 것만은 분명하죠. 분명합니다. 그거는 두세 기만 딱 비교하면 그냥 드러나거든요. 네. 지난 세기 20세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 1968년 홍콩 독감, 네. 콜레라 몇 번 있었고요. 황열병 몇 번 있었고 그걸 저희가 돌아가서 한번 이렇게 짚어보니까 한 20몇 년 주기로 한 번씩 터졌더라고요. 예. 근데 이게 21세기로 들어오면서 2002년 사르스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사르스, 메르스, 에볼라, 지카, 신종플루, 조류독감, 돼지독감 뭐 지금 정신없이 터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년 내지 3년에 한 번씩 지금 터지는 거예요. 뭔가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분명히 옛날하고. 달라졌죠. 예. 이게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까? 더 짧아진다고 봐야죠. 우리가 개과천선하지 않는 한 더 짧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 기후 변화도 문제가 있고요. 생물 다양성이 감소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아니, 기후 변화하고 이 코로나19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아는 코로나19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중국의 우한 어시장에서 박쥐를 파는데 그 박쥐가 걸리던 감기가 사람한테로 옮겨온 거다. 뭐 인수 전염 공통 전염병 뭐 이런 거 아닙니까? 뭐 정확하게 박쥐한테서 바로 왔는지 아니면 천산갑이라는 동물을 거쳐서 왔는지 또 그 밖에 다른 여러 동물들 우한 시장에는 그렇게 야생동물 고기를 많이 판다 그러잖아요. 예. 중국이 예전에 한동안 되게 먹을 게 부족할 때 중국 정부가 야생동물 잡아먹는 걸 허용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이게 막 중국의 시장에서는 그저 막 판매가 되니까 거기서 아마 옮았을 것이다라고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지난 2월 달에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진이 연구한 논문이 나왔는데요.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들이 얼마나 온대 지방으로 이동했느냐 하는 데이터를 전부 분석을 해보니까 네. 온대 지방에 새로운 생물 다양성 거점이 몇 곳 생겼다는 거예요. 바이오디버시티 핫스팟들이. 핫스팟이. 그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데가 중국 남부. 거기로 지난 100년 동안 열대 박쥐 약 40종이 새로 유입이 됐다는 거예요. 열대에 살던 애들이 온대 지방 그렇죠. 중국에 거기 털을 잡았어요. 네, 왜 그렇겠어요? 기후 변화 때문에 온대 지방의 기온이 올라가니까 열대에 살던 아이들이 여기도 살만하네. 그래서 슬금슬금 옮겼다는 거죠. 열대에 가서 박쥐 한 마리 잡아가지고 코로나 검사를 해보면 대개 2종류, 3종류 정도를 갖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100년 동안 40종이 새로 들어왔다. 그러면 40종 곱하기 2 아니면 3. 그럼 대충 한 100종류의 80 내지 120입니까? 100종류의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남부 지역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세상에. 그중에 어떤 거 하나가 이번에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굉장히 타당성 있는 요거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자연계에서 벌어지는 여러 일들은 워낙 팩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꼭 집어서 요거를 일으키고 요거를 이렇게 하기는 힘든데 그 정도의 데이터면은 충분히 기후변화가 배후에 있었구나 하는 걸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왜 박쥐인데 기후변화야? 이게 뭐야가 아니네요. 그렇죠. 상당히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였군요. 그렇습니다. 자, 잠시 유튜브와 레인보우로 저희가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지금 중국과 독일의 상황을 저희가 보여드리는데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최근에 났는데 교수님 저는 홍수해도 저런 홍수는 처음 봤어요. 세상에 저게 지금 저희 지금 독일입니다. 그러게요. 사람이 걸어다니던 길에 강도 아주 급류처럼 지금 물길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러시아 모스크바는 34도, 캐나다는 최고 49.6도, 북미 서부 최고 54.4도까지 올랐고 우리나라도 40도 가까이 갈 거라는 이런 예보가 나오고 있고 정상 아닌 거 맞죠? 네. 한 가지 모든 기후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시는 말씀은 극한 기후가 점점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이거는 거의 모든 기상학자들이 다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지금 그 폭이 극한의 폭이 지금 넓어지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이 극한이 어디까지 갈 건가 걱정이 될 정도로 계속 극한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최근에 저는 제 신문 칼럼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썼는데요. 재앙의 판도가 변하고 있는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재앙이라는 건 주로 후진국을 덮쳤거든요. 그렇죠. 후진국에서 일 터지면 선진국은 원조해주고 긴급 구호단 보내고 이런 거 하고. 맞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를 겪는 상황에서 이게 달라지는 걸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미국하고 유럽 국가들이 그냥 최일선에서 다 당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더니 지금 독일에서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은 중국 같은 유럽 같은 미국 같은 나라들이 잘 사는 나라들이
온실 기체를 너무 많이 뿜어내니까 네. 저 남태평양의 투발루가 물에 잠긴다. 그렇죠. 아이고 어떡하면 좋으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독일이 물에 잠기잖아요. 하하하하. 옛날엔 전염병은 아프리카나 뭐 이런 못 사는 그렇죠. 나라 그랬는데 미국하고 유럽이 다 당했잖아요. 예. 재앙의 판도가 지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재앙의 판도가 그렇게 바뀌는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후 변화라든가 아니면 생물 다양성의 감소라든가 이런 아주 환경이 전반적으로 파괴되고 있고 전반적으로 환경의 질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구 어디도 안전한 곳이 이제는 없다는 거죠. 돈 많은 나라라고 배수시설 잘 만들어 놓은 나라라고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말이군요. 네. 이제는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 수준이 넘어선 거 아니에요. 지금 넘어선 독일에서 거죠. 벌어지는 저 일은. 아니 지금 독일의 저곳은 얼마나 배수시설이 잘 됐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저기가 지금 감당을 못 해낼 정도의 재앙이 닥쳤다. 재앙의 판도가 달라졌다. 후진국, 선진국 뭐 가릴 게 없다. 하나 더 제가 뭐 제 신문 칼럼이 워낙 지면이 작아서 뭐 다 못 쓴 얘기 하나를 보태면 예. 그동안 우리는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후손을 위해서. 후손을 예, 위해서. 예. 그게 잘 안 먹혔는데 네. 네 이제 후손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이제 당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손주들 내가 얼굴도 한번 못 볼 증손주를 위해서 내가 좀 조심하고 살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씨가 안 먹혔는데요. 예, 예. 이제 생애 내에 아마 당하게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저희 같은 환경학자들은 이제 할 수 있게 됐고 그 얘기가 이제부터는 먹힐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잘 사는 나라에 사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거죠. 저 지금 그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정말로 소름이 돋았어요. 네. 이제 그냥 뭐 손자 이 네. 문제가 아니라 내일이 된다. 그렇죠. 아니 코로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1년 내내 마스크 쓰고 다닐 거 생각이나 했습니까? 저는요. 지난해 겨울에 제가 이제 시사 프로 뉴스쇼 진행하면서 했던 토론을 기억해요. 연일 무슨 토론을 했냐면 계약을 3월에 하지 말고 9월에 하자. 아, 2월 학기제를 시작하자. 2학기에 이제 시작 계약하는 거를 우리 바꿔보자. 이 토론을 매일 했어요. 그때는 9월이면 다 없어지는 줄 알았어요. 누가 마스크를 여태 쓰고 있을 줄 알았습니까? 그럴게요. 이게 상상도 못했던 일이 현실이 되고 있고 지금 교수님이 하신 그 경고도 이게 막연한 뭐 겁주려는 경고가 절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상당히 이런 문제를 또 공격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일각에서는 책도 나오고 뭐 우리 환경 예. 이 얘기하는 사람들이 별 것도 아닌 것 같고 겁주고 과장됐다. 저것들이, 예, 뭔가 저것들이 원하는 게 있는 모양이다. 뭐 별의별 소리를 다 하는데요. 미래가 불투명하면 괜찮을 거야 하는 것보다는 조심하는 게 그렇죠. 훨씬 옳은 거죠. 아유 맞는 말씀입니다. 그 저희들이 가끔 쓰는 저 비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연못에 물벼룩들이 사는데 물벼룩이 이분법으로 이제 증식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 마리가 두 마리 되고 그렇죠. 두 마리가 네 마리 되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어느 날 이제 회의를 시작합니다. 그 절반 정도가 지금 찼단 말이에요. 1분에 한 번씩 분열을 이제 해요. 예, 예. 근데 그때 회의를 할 때 얘네들 사회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한 일각에서는 우리 이제 이거 심각하다. 걱정해야 된다. 그럼 저쪽 일각에서는 아직 절반이나 이렇게 비었는데 저것들은 말이야 툭하면 저런 식으로 얘기해갖고 아주 우리들을 그 뭐 힘들게 만들고 애들이 이런다. 부정적이야. 네. 근데 1분 후면 2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1분 후면 꽉 차서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 1분 전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 부류들이 있다는 거죠. 저는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증거가 불충분하다, 저것들이 저희가 의심스럽다라고 공격하는 분들, 저는 그분들은 생각 다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너무 어리석은 공격입니다. 여러분, 아니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 변화라고 하는데
근데 왜 겨울은 또 이렇게 막 추워? 막 이러시는데 여러분 이게 다 통하는 얘기인 거죠, 교수님? 그 유명한 도널드 트럼프가 옛날에 대통령 되기 전에 한 얘기거든요. 어느 겨울에 한번 되게 추우니까 뉴스에 나와서 엘고 노벨상 박탈하라고 지구온난화라더니 오늘 왜 이렇게 추운 거야? 그 장사하는 친구가 통계라는 걸 이게 개념을 이해 못하는 걸 보고 저는 아주 경악했었어요. 여러분 이게 말입니다. 굴뚝의 연기, 자동차 배기가스, 각종 프레온가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구가 온실 속에 갇히고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고 대기층도 교란이 오고 이러면서 기상이변이 막 홍수도 나고 너무 더웠다, 너무 추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지구 네. 온난화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365일 다 더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모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들이 다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혹시 제가 거기다가 뭐 하나를 이렇게 좀 보탤 수 있다 그러면요. 예. 기후변화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저는 생물학자다 보니까요. 네. 더 위급하고 더 심각한 게 생물다양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물 다양성 예. 문제요. 왜냐하면 기후는 네. 글쎄요 1도가 올라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고생을 하는데 네. 1도가 더 오르면 과연 어떻게 될까 참 심각하긴 한데요. 예. 그래도 뭐 우리는 기술로 큰 건물 지어놓고 뭐 그 안에서 어떻게 버텨본다든가 그렇죠. 냉방 틀어놓고 네.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렇다고 치자고요. 치죠. 저 밖에 있는 애들은 어떡하냐고요. 아. 저 밖에 있는 동식물들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 그 세계 지도자들이 툭 하면 모여가지고 예. 이번 이 세기 동안에 지구의 평균 온도를 2도 미만으로 잡아보자. 그걸 합의를 못 보는데 저는 뭐 마음이 타들어갔어요. 왜냐하면 2도가 오르면 네. 저희들의 예상으로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질 것 같은. 아니 2도 겨우 2도인데 절반이 사라진다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게 저희들의 경고입니다. 근데 생물 다양성의 절반이 사라졌을 때 과연 호모사피엔스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대단히 회의적이다는 거죠. 아니 뭐 그렇게 사라지더라도 그래도 우린 또 먹을 거 아니 먹고 먹을 게 없어지거든요. 일단 제일 큰 문제가 식량 대란이 올 거고요. 지금 뭐 꿀벌이 무서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데 네네. 일설에 의하면 아인슈타인 선생님이 얘기하셨다 그러는 게 꿀벌이 사라지면 뭐 4년 안에 인류도 멸종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뭐 실제는 아니라는 설도 있는데 꿀벌이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농작물의 수분 80%를 담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 꿀벌이 사라지면 그냥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생태계 교란이 오는 거군요. 우리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다른 게 좀 부족하면 우리가 사는데요. 먹을 게 부족하면 그때는 그렇죠. 옆집을 털어야 내 아이를 먹일 거 아니에요. 쳐들어가야 돼요. 네, 이건 그때가 되면 이제 아비규환도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백신을 뭐 더 주니 못 주니 그렇죠. 옆에 나라 죽어가도 우리나라 맞춰야 돼서 못 좀 지금도 사실은 되게 예. 이런 비정한 사회인데. 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19가 생긴 걸 한번 보면요. 네. 우리 인류가 지구에 탄생한 게 한 25만 년 전쯤 되는데 그 25만 년 중에 한 24만 년 가량을 우리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였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농경을 하면서 갑자기 성공한 동물이에요. 그래서 농경을 하기 직전으로 돌아가서 우리의 존재의 그 존재감을 한번 계산해 보자 하는 건데요. 저희 생물학자들이 한번 해봤어요. 예. 그랬더니 우리 뭐 몇 없었으니까 무게 얼마 안 됐고요. 우리가 기르던 동물들 그때 이미 우리가 개, 고양이는 길렀거든요. 네. 개, 고양이는 DNA 조사해 보니까 한 4만 년 내지 3만 년 전부터 와. 길렀기 때문에 농경은 기껏해야 한 12,000년 전이니까 그 무게를 다 보태본들 그 당시 지구에 있는 포유류와 조류 전체의 무게에 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 1%가 안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는지도 모를 하찮은 존재였는데 예. 지난 만여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지금 2021년 7월 지금 계산을 다시 하면 우리
무게 78억 마리 곱하기 한 60, 제가 동물학자라서 저 마리로 셉니다. 78억 마리에다가 한 60 내지 65kg 하면 인류 전체의 무게가 나오고요. 예, 예. 거기다가 소, 돼지, 양, 오리, 타조, 뭐 메추리 다 더하면, 그러니까 가축을 어디까지 더할 거냐에 따라서 계산이 좀 달라지는데요. 96 내지 99%입니다. 아, 정말요? 그러니까 지난 10,000년 동안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가 99%였는데 예. 지금 10,000년 만에 나머지를 1% 내지 한 2, 3%로 줄이고 우리와 우리가 기르는 가축들이 예. 지구를 완벽하게 뒤덮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냥 점령해버린 건데요. 그러니까 점령도 이 정도의 점령은 지구의 역사에 없었던 일입니다. 와. 그러다 보니 저 야생동물 몸에 붙어있던 바이러스가 네. 이사하면 새 집 찾으면 99% 우리 아니면 우리 가축인 거죠.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앞으로 안 벌어질 거다는 예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앞으로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 또 소름 끼쳤어요. 또 소름 끼쳤어요. 아, 바이러스들이 개들도 살려면 그렇죠. 옮겨야 되는데 죄다 사람 아니면 사람이랑 같이 사는 가축밖에 없어 이 세상에. 네. 그럼 어디로 가겠느냐? 온다는 우리나라 거예요. 지금 10몇 년 동안 조리독감 그냥 해마다 맞아요. 일어나잖아요. 해마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인간한테도 아마 거의 해마다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전염병 얘기도 그렇고 지금 네. 기후 변화로 인한 이 기상 이변 문제도 그렇고 다 통하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뭘 해야 할 것이냐, 효과적인 어떤 무기가 있다면 그건 뭐냐? 뭐예요? 글쎄요. 그러니까 모두가 인식을 새롭게 하고 모두가 나서야 되는데요. 그게 참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어쩌다가 제가 참 팔자에 없는 유엔 기구도 한번 운영을 해봤는데요. 생물 다양성 협약이라는 우리가 흔히 CBD라고 부르는 예. 그 의장을 제가 2년을 했었는데 예. 유엔 그런 국제기구를 운영을 해보니까 참 왜 우리는 계속 유엔이 저 모양일까 그런 걸 저도 조금 이제 알았어요. 왜 그래요? 전혀 효율이 없는 효율을 높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나라가 예. 다 자기 이익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합의를 보려면 그런 데서 그 유엔 기구에서 나오는 영어 문장을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 영어가 아니에요. 완전히 누더기예요. 누더기죠. 그냥 이렇게 하려 그러면 네. 볼리비아가 반대해. 그래갖고 뭘 조금 바꿔갖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렇게 쓰고 나면 예. 나이지리아가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럼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를 타당하다고 믿는 예. 야 이게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어떡합니까? 예. 그래도 우리가 자꾸 만나서 합의를 보고 국제 뭐 수준에서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가 하면 국가는 국가대로 그래도 우리 정부가 용감하게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어요. 네. 힘든 일이지만 네. 국가는 국가대로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거고요. 음흠. 기업은 이제 또 변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잖아요. 네. 요즘에 ESG 때문에 이제 모든 기업이 이제 변하기 시작할 겁니다. 기업은 워낙 발이 빠르니까 그렇죠. 기업이 변할 거고요. 문제는 이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거죠. 국제사회가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기업이 변하고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해야 이런 문제들이 이제 서서히 잡혀나갈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뭐 아스트라제네카니 모더나니 파이자니 이런 백신에만 목매고 막 있는데 그 전에 더 길게 본다면 우리 개인이 스스로의 어떤 행동 백신 뭐 이런 거를 장착해야겠네요 스스로. 네, 그 작년 초반에 제가 이거 백신이 나와야 모든 게 끝난다고 사람들이 자꾸 그러는데 원래 백신 만들어지는데 한 10년 내지 15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이분들이 제정신인가 그러면 10년을 우리가 이 고생을 하라는 건가.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백신을 만들었네요 이러면서 이제 한 얘기가 행동 백신, 맞아요. 생태 백신인데요. 네. 저는
지금 백신이 만들어진 상황에서도 계속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엄청나게 운이 좋아서 1년도 안 된 상황에서 참 좋은 백신들을 만들어냈지만 네. 그래도 4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경제가 이렇게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다음번에 이런 일이 또 벌어져도 또 운이 좋아서 1년 만에 만들어도 또 400~500만 명은 또 죽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니 행동 백신 우리나라 국민은 이번에 너무너무 성실하게 참 잘하셨잖아요. 네, 네. 손 잘 씻고 마스크 잘 쓰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런 게 이제 행동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백신이고요. 저는 근원적인 백신은 생태 백신이다. 생태 백신이다. 저 자연계에서 우리 인간계로 못 건너오게 하자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앞으로 자연계에서 무슨 일이 있던 네, 그게 네. 우리한테 안 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닌데. 자, 그럼 지금 이제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들은 다 생태 백신을 스스로 장착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거든요. 네. 뭘 해야 됩니까? 오늘부터 뭘 해야 됩니까? 그냥 늘 그동안 제가 새로운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동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거든요. 자연을 보호합시다. 근데 그때는 흘리셨어요. 근데 제가 자연 보호라는 말을 생태 백신이라고 바꾸는 순간 네. 동참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신은 사회 구성원의 70 내지 80%가 같이 맞아야 효력이 있는 거거든요. 집단 면역. 그렇죠. 저는 백신 맞았는데 옆집이 안 맞으면 나 마스크 못 벗어요. 그렇죠. 옆집도 맞아야 같이 벗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는 자연 보호 이거를 전 세계가 같이 해야 된다는 같이 해야 거죠. 되죠. 예를 들어서 재활용 그거 뭐 아유 대충 이렇게 섞어서 보내면은 버리면은 요건 내 이득이야. 요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죠. 재활용 잘 하고 네. 그렇죠. 또 뭐 가능하면은 가스, 미세먼지 줄이고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죠. 저는 지금 10년 넘게 걷는데요. 집에서 그냥 학교를 늘 걸어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덕에 제가 그래도 건강 유지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제가 귀여운 짓을 합니다. 어떤 거? 걸으면서 지구야 너도 내 덕에 좀 건강해지고 있지? 지구랑 얘기하고 다니는데요. 지구가 뭐라 그래요? 그러면 좋아하는 거 어때요? 좋아하는 자 이거를 최재천 네. 교수 혼자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교수님 혼자 하시는 건 안 돼요. 네. 같이 해야 돼요. 같이 최소 해야 됩니다. 70% 이상은 우리가 같이 해야 네. 이 백신이 효과가 있다. 지구가 네. 다시 건강해질 것이다. 아 너무 좋은 얘기 오늘 주셨고요. 이 코로나19 겪으면서 우리 너무 고생하고 있지만 그나마 저는 그래도 그래도 좋았던 거 하나를 좀 찾자면 이런 성찰의 계기가 됐다는 거. 네, 맞습니다. 이거 하나는 그래도 얻은 것 같아요. 예전에 우리가 백신을 개발해 놓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논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땐 권력이 있는 누군가, 그 백신을 거머쥘 수 있는 누군가가 먼저 맞았을 거고 돈 있으면 맞았을 거고. 근데 이번에 우리는 백신을 만들어 놓고 누가 먼저 맞을까를 논의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기가 막힌 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가 전체가 같이 우리가 같이 빠져나가려면 무엇이 순서일까 하는 거를 같이 논의하기 시작했다는 건 어마어마한 그 발전입니다. 우리 모여 있는 그래서 어디 가지도 못하는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먼저 네. 맞춰야 되겠다. 네. 그런 얘기 했고요. 그렇죠. 선생님들, 의료진들 뭐 이런 분들 맞춰야 되지 않을까. 물론 뭐 하는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해갖고 뭐 군장병들 못 맞추고 이런 일들이야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그렇죠. 자체가 저는 함께 가야 된다는 거를 모두가 이제 조금씩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차원에서 네. 굉장히 소중한 교훈을 우리가 지금 얻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웃과도 함께 가야 하고 동물들과도 함께 생태계와 다 함께 가야 지구가 살아날 수 있다.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 이런 맞습니다. 말씀. 최재준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저도 좀 걸으면서 지구한테 말 시켜봐야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였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